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항구입니다. 자, 제가 오늘도 산으로 왔습니다. 산으로 가는 중에 저기가 오늘 제가 가야 할 절벽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하천을 건너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건너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 한 2, 3km 더 가서 더 가야 동네 가는 다리가 나옵니다. 자, 건너편에 이 영상하고 사진을 찍어 놔야만이 제가 저 정상에 갔을 때 그다음 갈 방향하고 내가 있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사진을 찍고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을 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출발하려고 하다가 그 이쪽에나 아침 일찍 새벽에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종일 비가 오는가 싶어서 제가 어제 산행을 미뤘습니다. 하루 미뤘는데 낮에는 완전 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출발할 걸 아쉬움이 있었는데, 자, 어차피 뭐 어제 가나 오늘 가나 일단 하루 늦게 이렇게 왔습니다. 자, 오늘 갈 산은 한 750m 정도 되는 산인데 차가 지금 한 400m까지 올라왔습니다. 차가 지금 산 위에 이 밭들이 있거든요. 이까지 최대한 멀리 올라왔습니다. 막상 올라오다 보니까 차는 좀 높이 올라와서 좋은데 문제는 차댈 데가 없습니다. 차댈 데가 없어서 제가 중간쯤에서 차 대놓고 이 한참 헤매서 걸어다니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면길에 이 산으로 밭으로 가는 길에 한중간에 차를 대버리면 혹시나 농사지러 오시는 분들이 또 못 들어오잖아요. 또 산행하는 중간에 내한테 또 전화와 차 빼달라면 나도 또 산행도 안 되고 또 그 사람들 농사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차댈 곳을 찾다가 한참 만에 또 어색한 곳에 산기슭에 요 차댈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차대고 한다고 오늘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 30분 전에 도착해서 이쪽도 둘러보고 이제 산도 대충 파악했고 어디로 올라갈지도 대충 봐놨습니다. 자, 이제 몸 풀고 준비 운동 다 했으니까 이제 한번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750ml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오늘 또 처음 가는 곳인데 이쪽에도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또 기대 반 설렘 반으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자, 이제 한번 또 오늘 산행에 또 고단함과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산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여기 다래 넝쿨이 있는데 이 다래가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따기도 쉬운 그런 거네요. 보통 항구가 산에 가다 보면 다래 넝쿨은 높은 나무를 감고 있어 가지고 따기 힘드는데 여기는 뭐 다 어려우면 다래는 실컷 따먹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여기 산에 뭔가 밭이 있고 저 위에 있죠. 저게 황구가 오늘 가야 할 절벽입니다. 자, 저게 정상이 아니고 저게 초입의 절벽이고 저 넘어 계속 있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이제 한참 밭 쪽으로 걸어 올라와서 이제 산 쪽으로 진입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땅두릅이죠. 땅두릅. 독활입니다. 독활. 뿌리는 엄청나게 큽니다. 전에 한번 캤다가 고생한 적이 있어서 이제는 안 캐려고 합니다. 이게 땅두릅 독활입니다. 이제 한참 올라와서 제가 산에 절벽 진입하는 곳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 생각보다 비는 아래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는데 어제하고 그 아래하고 구름이 많이 끼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안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안이 미끄럽고 접지 자체가 잘 안 됩니다. 특히 또 절벽 위에 이끼들도 다 살아 있거든요. 오늘 산행은 엄청 위험하고 빡셉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갈 첫 번째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절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절벽 중간중간 턱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면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늘 꺼먹꺼먹 하잖아요. 저런 거는 비가 와놨더만 이끼가 살아있어서 절벽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자, 절벽을 지질 때도 오늘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지금 절벽 난간 쪽을 수색하고 있는데, 요 아래 턱 있잖아요. 저 아래 턱하고, 그럼 저 아래 턱은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맥주캔 버려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가을에 송이산입니다. 송이 시즌에 이쪽으로 올라와서 다 쳐보는 모양인데, 자, 일단 여건은 상당히 좋은데, 도라지는 아직 안 보입니다. 저는 여기 좀 안전한 곳에서 한 5분간 쉬었다가 계속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소나기도 예보도 있는데 햇빛이 안 나고 이래 습하니까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바람도 없고. 자, 저는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참 올라와서 오늘 가야 할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자, 올라오면서 작은 절벽들을 중간중간 살펴봤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아직 없고 안 보이더라고요. 자, 여기가 오늘 가야 할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자, 중간 저 아래 소나무가 있는 거 보니까 중간에 턱이 있다는 건데, 일단은 오늘 이곳에 한 군데에서 로프를 매가지고 저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송이산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평지에 양집하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데 가야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로프 세팅해 가지고 이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연장통에서 40m 로프하고 안전벨트하고 카라빈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 공구통, 연장통이죠. 연장통 챙겨가지고 지금 나무가 이쪽에 그렇게 굵은 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소나무 하나 하고, 그럼 여기 참나무 하나 하고, 이 두 군데다가 로프를 걸어서 저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도 뭐 이 두 개 같으면 어느 정도 버텨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로프를 이제 굵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작은 나무 두 개다가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라빈을 연결해서 이 삼각형으로 힘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힘이 분산되겠죠. 자, 그리고 팔자 하강기에 로프를 세팅하고 안전벨트에 카라빈을 연결해 가지고 팔자 하강기 세팅했습니다. 이제 저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있을지 없을지. 자, 지금 로프 중간에 까만 라인이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m 정도 내려왔습니다. 20m 정도 내려와서 여기가 첫 번째 절벽 턱인데, 자, 여건은 상당히 좋은데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자, 저 옆에 턱이 있고 이 밑에도 턱이 좀 있으니까 한 10m, 15m 더 내려가 가지고 도라지가 있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로프 하강 시 주의할 점은, 로프 꼬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로프가 저 절벽 위에 지금 얹혀 있잖아요. 얹혀 있을 때 저 날카로운 게 없는지 그런 것은 진짜 잘 봐야 됩니다. 로프 타고 좌우로 이동하다가 날카로운 게 있으면 로프가 중간적으로 터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프가 저렇게 얹히는 절벽에 그 단면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지금 한 30m 지금 내려왔거든요. 30m 내려왔는데 절벽 턱하고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데 도라지는 어린 것도 하나 안 보입니다. 야, 손 탔을까요? 손 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 이 절벽이 컨드로 옆에 있는 건 아니지만 컨드로 옆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참 돌아서 와야 되는 절벽인데 손 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대물 도라지가 있는 곳에는 어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린 것도 한 개도 없잖아요. 자, 일단은 조금 더 살펴보고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황막합니다. 황막해. 자, 이제 제가 저 아래쪽에 있다가
지금 이 로프가 지금 저하고 지금 수직으로 있는 게 아니고 45도로 있잖아요. 좌측으로 지금 한 20m 왔습니다. 자, 왔는데 이쪽에도 지금 턱이 좋은데 도라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 이 위에도 안 보이고. 자, 그래서 이 절벽 중턱에다가 제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정도 숨겨놨습니다. 자, 이쪽 산은, 이쪽 절벽은 도라지가 완전 전멸한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아직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뭐 그런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자, 저는 로프 타고 저 아래 턱이 있으니까 저쪽까지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제가 오늘도 산에 갔는데 산에 가서 예상했던 그 산의 모든 지점은 다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산행하다가 첫 번째 절벽, 두 번째 절벽에서 도라지 어린 것들조차 없고 로프 타고 갔을 때 로프 타고 15m, 20m, 한 35m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 저 좌측으로 또 한 40m까지 이동하면서 그 근처 절벽은 다 수색했는데 도라지 어린 것도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도라지를 보기가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절벽에 아무나 올 수 없는 그런 곳에 갔을 때 어린 것도 하나 없다는 것은 도라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뭐 자원이 거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같이 여름 산행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기상의 변화입니다. 자, 지금 장마철이라서 아침부터 아예 처음부터 계속 비가 올 것 같으면 산행을 취소하든가 아니면 뭐 우중 산행을 준비하든가 이러면 되는데 제가 산행하는 이 절벽 도라지 산행은 산행 특성상 절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산행을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 미끄럽고 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등산화를 신고 아무리 좋은 뭐 피켓을 들고 뭐 갈고리를 들어도 미끄러운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절벽의 산행들은 기상을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뭐 지금 아예 아침부터 비가 와버리면 괜찮은데 뭐 소나기나 아니면 국지성 호우 같은 거 이런 것이 예보되어 있잖아요. 이때가 가장 급변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제가 산행 갔을 때 오늘도 제가 한 4시간 정도 산행을 했지만은 산행을 했을 때 그랬잖아요. 저 멀리서 검은 구름들이 막 몰려오는 거 보고 산에서는 기상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산에서는 또 산에 지대가 높고 기압골의 발달이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산행당 했을 때 멀리서 구름 오는 거 보고 야 이거는 소나기가 오든지 돌풍이 오겠다 싶더라고요. 바람이 막 불고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내려왔는데 차에 거의 다 내려왔을 때 비가 푹푹 시작했거든요. 아까 영상에서 보다시피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만약에 그 절벽에서 그런 비를 만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 꼼짝도 못합니다. 오도 가도 못합니다. 절벽에서 갇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 비가 올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산행하실 때 요즘 일기예보 같은 것도 자주 들으시고 산행할 때도 정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에 유의해서 이 기상 변화를 잘 빨리 캐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시간당 뭐 거의 100mm의 비가 올 때는 특히 계곡 같은 경우는 물이 붓는 속도가 거의 뭐 해일, 파도 해일 같은 파도 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산의 높이가 900, 1000m면 그 골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 많은 넓이에서 시간당 100mm의 비가 퍼버리면 그 모든 수량이 다 계곡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면 계곡을 건너갔는데 못 건너올 수도 있습니다. 물이 워낙 불어서. 그러니까 산행하실 때 그런 것도 잘 보고 산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또 오늘 산행이 또 일찍 끝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등산하고 그 다음에 배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산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발이죠, 발. 왜냐하면 다리가 있어야만이, 발이 있어야만이 사람이 걷고 기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손과 발과 눈과 뭐 코, 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발입니다. 발이 있어야만이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기동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이 원활하게 산행할 때 그 산행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등산화입니다. 자, 등산화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벼운 산보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 로우컷이 있습니다. 자, 로우컷 같은 경우 계열의 등산화는 가볍죠. 가볍고 그 트레이드 마크도 트레이드 홈도 좁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산행을 할 수 있을 때 아니면 내가 뭐 가볍게 산책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것 평길 같은 거 산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죠. 가볍죠. 그러니까 가볍고 또
뭐 가벼운 한두 시간 걸었을 때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로컷의 등산화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신는 미들컷 계열의 등산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형까지는 안 되지만 중형으로 가는 그런 등산화죠. 그런 것은 홈들이 좀 있고, 그리고 등산의 하가 발목까지 오고, 그리고 약간 그 험로 산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산행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다음에 하이컷이 있습니다. 자, 하이컷 계열의 등산화들은 등산화의 굽이 발목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발목의 복숭아뼈까지 다 감싸는 그런 계열의 등산화죠. 그러니까 무거운 등산화. 차로 치면 뭐 한 미들컷의 등산화가 중형차로 보시면 하이컷의 등산화는 대형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덤프 트럭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컷의 등산화들은 완전 험로 산행, 그리고 산행 시간이 아주 길을 때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 될 때 그런 산행, 그리고 아주 많이 걸을 때, 그래서 발목에 복숭아뼈까지 감싸는 그런 등산화가 오랜 기간 산행해서 발목에 물이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등산화입니다. 그래서 산행하실 때는 어떤 등산화가 좋으냐를 떠나서 내 산행과 내 산행의 특성에 맞춰서 등산화나 등산화의 그런 종류를 결정하시는 게 됩니다. 거의 뭐 아주 고가의 등산화는 물론 뭐 자기가 여건이 되고 형편이 되면 사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냥 자기의 형편과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내 산행의 특성에 맞춰서 로컷을 준비하든지 미들컷을 준비하시든지 하이컷을 준비하시든지 이 세 개를 적당하게 구분하셔서 내 산행의 특성과 여건을 맞춰서 등산화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산화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등산화의 메이커도 중요하고 재질도 중요하고 기능성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특히 보는 것은 등산화의 밑창의 트레이드 홈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것을 많이 봅니다. 저는 홈로 산행이고 절벽적으로 산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절벽에서 잘 접지도 잘 되고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등산화, 그런 것을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산행에서 발에서 받는 힘이 얼마나 크냐면, 제가 등산화를 보통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바꾸거든요. 그 바꾸면 등산화를 한 번 바꿀 때마다 등산화 끈이 보통 한 번에서 2번 정도 교환합니다. 그러니까 산행에서 발에 걸리는 하중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산화 끈이 터질 것 같으면 그만큼 발에 걸리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행할 때 발에 걸리는 하중은 무게 플러스 중력과 속도입니다. 내가 지금 80kg 몸에 20kg의 짐을 지었으면 100kg잖아요. 100kg의 짐을 지고 6시간에서 8시간 산행할 때 발에 걸리는 하중은 보통 300에서 500kg, 많이 걸릴 때는 한 700kg까지 힘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등산화 밑바닥이 그만큼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밑창이 그만큼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등산화 끈이 터진다는 것은 그만큼 발에 걸리는 하중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등산화가 그만큼 중요하고,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등산화이고, 등산화를 고르실 때 내 산행 특성과 여건을 맞춰서, 그리고 내 환경에 맞춰서 구매하시거나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산행에서 또 중요한 것이 배낭입니다. 배낭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배낭이죠. 자, 이 배낭을 보시면 배낭에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40 플러스 10대 있거든요. 45 플러스 10대 있는 것은 평균 용량이 40리터인데 최고 10리터 정도 더 오버해서 55리터까지 용량을 채울 수 있다, 그런 배낭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55리터 배낭이죠. 제가 지금 절벽 산행할 때 매는 배낭은 65리터 배낭이에요. 이거보다 한 사이즈 더 큰 겁니다. 이거를 처음에 갖고 다니다가 이 짐이 많아지니까 이게 좀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낭을 한 사이즈 더 큰 걸 바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산행하실 때 배낭을 선택하실 때는 등산화와 마찬가지로 산행의 특성과 여건과 그리고 산행 시간과 짐의 양을 고려해서 배낭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등산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뭐 65, 70리터 배낭, 100리터의 그런 배낭이 필요했겠죠. 왜냐하면 초보자분들은 장시간 산행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만큼 체력도 안 되잖아요. 기술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가벼운 그 배낭이 좋겠죠. 그 용량이 작은 거. 그 40에서 50리터 배낭, 한 30에서 40리터 배낭을 짊어지고 동네 산행 같은 거 있잖아요. 가볍게 뭐 한 300에서 400m 전후의 산행거를, 그리고 가벼운 짐을 짊어지고 한 2시간 정도 산행할 때는 한 30에서 40리터의 배낭이 적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력이 좀 붙고 내가 힘이 붙고 내 산행 시간이 길어지고 좀 홈로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산행 시간이 길어지고 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배낭이 일단 커져야 되겠죠. 한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그때 배낭이 이제 보통 50리터 전후, 50에서 60리터의 배낭을 짊어지면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산행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지간한 짐을 넣고도 거의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비박을 하게 되거나 뭐 2박 3일 뭐 종주 산행, 뭐 대륙 뭐 그 산맥들 간의 산행 있잖아요. 뭐 설악산의 그런 산맥들 아니면 지리산의 그런 산맥들 2박 3일 간의 그런 산행에 가버리면 그때는 짐이 많잖아요. 2박 3일 해버리면 짐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때부터는 이 산행 배낭도 그때는 한 7, 80리터 아니면 100리터까지도 가겠죠. 100리터까지는 안 가더라도 엄청나게 짐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배낭이라는 것은 무조건 무작정 처음부터 크고 좋은 것을 매는 것이 아니라 내 산행 특성과 수준과 실력을 맞춰가지고 처음에는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산행이 좀 길어지고 좀 험로가 되고 또 짐이 많아지게 되면 배낭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배낭만큼도 중요한 것이 배낭을 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약초 산행이든 뭐 그냥 일반 산행이든 이렇게 산행을 하시는 거 보면 배낭을 옳게 매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배낭에는 보면 여러 가지 끈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 끈들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이 많은 끈을 만들었을 때는 다 그만큼 기능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배낭에는 크게 4가지 끈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보면 이 끈이 있거든요. 이 끈이 2개씩 아니면 1개씩인데 이게 바로 사이드 스트랩입니다. 자, 이 사이드 스트랩이 하는 역할은 배낭을 이렇게 짰을 때 이렇게 이 무게가 지금 뒤로 쳐져 있잖아요. 이것을 탁 당기면 무게중심이 등 쪽으로 딱 붙습니다. 그러면 산행할 때 짐이 뒤로 안 쳐지겠죠. 그러면 어깨나 허리나 목에 오는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무게중심을 등 쪽으로 붙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이드 스트랩입니다. 배낭의 부피를 등 쪽으로 붙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있는 끈이 뭐냐면 이게 바로 타플 스트랩입니다. 자, 어깨 멜빵을 짊어졌을 때 어깨 배낭을 짊어졌을 때 어깨끈이 목 쪽으로 딱 붙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타플 스트랩. 중간에 멜빵에는 2개의 끈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플 스트랩입니다. 자, 그리고 허리에 매는 끈 있잖아요. 이게 바로 허리 벨트. 그리고 여기 어깨끈 사이가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끈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체스트 벨트입니다. 자, 배낭을 짐을 꾸려서 배낭을 짊어지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짊어지면 여러분들이 산행을 하실 때 배낭을 짊어지면 배낭의 짐이 보통 뭐 5kg에서 10kg 짊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조금 가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산행하잖아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6시간에서 8시간 산행하게 되면 굉장히 목과 허리와 어깨의 피로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 끈들이 무게를 배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자, 이 배낭을 짊어지고 이 타프 스트랩 이 끈을 부부하면서 탁 이렇게 당기면 이 끈이 위로 탁 올라옵니다. 어깨 쪽으로 딱 벗으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짐이 뒤로 쏠려가지고 이렇게 걸어갈 때 이렇게 짐이 뒤로 쏠리는 그런 역할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타프 스트랩은 이 어깨의 배낭이 등 쪽으로 바짝 붙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허리 벨트가 있습니다. 자, 허리 벨트를 이렇게 차면 허리 벨트를 안 차시는 분인데 허리 벨트를 이렇게 딱 차가지고 탁 당겨야만이 이 배낭이 어깨와 허리에 바짝 붙죠. 그러면 무게중심이 어깨와 허리에 골고루 분산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체스트 벨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스트 벨트를 딱 차야만이 이 어깨 멜빵이 좌우로 벌어지거나 놓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장시간 동안 산행을 했을 때 어깨 쪽에 오는 그 충격이나 그 무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죠. 자, 산행을 이렇게 짐을 이렇게 딱 모독하게 그 허리 벨트와 체스트 벨트 그리고 타프 스트랩 딱 당기고 산행을 하실 때 하다가 장시간 산행했는데 어깨 쪽에 많은 힘이 많이 걸려서 목이나 어깨에 무리가 좀 올 것 같으면 이 타프 스트랩을 좀 풀어주면 이 무게중심의 힘이 허리 쪽으로 좀 분산됩니다. 그럼 허리 쪽에 좀 힘을 많이 받겠죠. 그러다가 산행하다가 자꾸 몸이 뒤로 쏠리고 허리 쪽이 분할될 것 같으면 이 타프 스트랩을 어부하듯이 이렇게 탁 당겨주면 이 끈이 위로 딱 올라갑니다. 그러면 허리에 오는 그 무게중심이 어깨 쪽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깨 쪽에 힘이 많이 걸리고 허리 쪽에는 힘이 좀 덜 걸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배낭을 옳게 이렇게 매야만이 여러분들이 장시간 산행하실 때 산행에서 오는 목과 허리와 그리고 어깨에 오는 그 충격이나 무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내가 장시간 산행했을 때 이렇게 피로하지 않고 오랜 시간 산행할 수 있다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산행하실 때 이 등산 배낭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만큼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건이 많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그래야만이 장시간 산행에서 오는 피로를 줄일 수 있고 다리나 허리 그리고 어깨나 목에 오는 그 부담, 신체적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고 원만하게 장시간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계속 지금 장마가 있고 비가 온다니까 제가 절벽을 또 언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금 막 비가 막 폭우처럼 막 한 번씩 와버리니까 절벽이 마를 시간이 잘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음 산행은 제가 간단하게 이 65리터 배낭 메고 이 꽃송이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꽃송이가 지금 나올 철이거든요. 꽃송이 산행을 한번 가든지 이렇게 보고 다음 산행 계획을 한번 짜겠습니다. 감사합니다.